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달은 시작하자마자 긴 연휴가 있는데요.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옵션 만기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휴일이 끼어 있으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옵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저점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단위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봄입니다, 봄. 따뜻. 그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죠. 주식시장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겨울이 있었죠. 작년도. 비상사태, 비상계엄, 정치적인 변수가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었었던 이런 요인들이 국내에서 일단 있었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혼역을 치렀습니다. 겨울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거짓말처럼 폭락장 공포가 가득했던 구간에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한겨울 공포가 최악이었었던 이 시점에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다면 꼭지에서 산 다음에 2600에서 따라가서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고 종목들도 낙폭가대 반등을 했지만 특히 또 후발주 위주로 가지고 있었다면 배터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배터리를 물타거나 자동차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자동차를 더 산다거나, 그리고 뭐 반도체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 있잖아요. HBM 관련된 AI가 좀 아닌 쪽. 이쪽도 많이 빠졌다고 해서 거기만 계속 미련을 두고서 했다면 처참합니다. 지금 이 결과는. 그죠? 이 기간 동안에는 주도주를 사는 게 결과치가 확실히 좋았죠. 이 주도주는 조선주하고 방산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 삼총사, 코스닥 대표주. 그리고 이걸 못 샀으면 원전주를 사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력주. 왜? 이유가 뭐지? 트럼프 2.0 작년도 11월 달 초에 들었었던 이 돈의 구조가 바뀌지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원전주도 놓쳤다. 전력주도 놓쳤다면 뭐 사면 된다고 했어요? 건설기계 사면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HD 뭐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제가 분석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 그래도 시장 등락 부침이 있는 구간에 조금씩 고점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크호스도 있었어요. 다크호스. 요 기간 동안에 금융주도 되게 좋았어요. 대체거래소 생기면서 증권주가
언제 이만큼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한국금융지주나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도 이 시장 상승에 고스란히 좀 동참을 좀 했습니다. 뷰티 관련된 주식들도 괜찮았죠. 그죠? 네. 자,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주식 투자를 하겠죠? 주식 투자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악재를 맞이할 거고, 또 호재도 맞이할 거고, 그래서 왈가왈부 서로 다투기도 할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거죠. 그죠? 반복되는 거지. 폭락장이나 급락장 때 저점 매도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그런 비슷한 시기가 오게 되면 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을 거고요. 주도주를 등한시했던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질이라는 거, 그죠? 이거 쉽게 안 바뀌거든요. 천성. 이거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알면서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못한다. 알면서도 못한다. 알고도 못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려고 했다가 살 겁니다.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00명이라면 100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역시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어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30년 투자해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 3년 만에 그냥 퀀텀 점프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지식과 정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재미가 없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죠? 실전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찰스 먼거가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당연한 말이지만 재미없어요. 하워드 막스나 드러겐 밀러가 이야기하는 거, 레이 달리오, 나하고 항상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다. 맞는 것 같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철학책을 공부하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심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그거 관심 없고, 나는 지금 당장 현대중공업처럼 갈 수 있는 주식 빨리 이런 구간에서 좀 추천해줘. 빨리 이런 거 가면 어디서 맞고 밀리든지 이거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빨리. 그 얘기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필요 없는 거고. 이러한 과정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거. 사람. 기질. 그죠? 눈앞에 닥친 거. 이것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돈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재미없는 곳에 있어요. 진짜 재미없거든? 근데 여기에 돈이 있더라고. 그거를 한번 딱 깨우치고 나면 실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방송을 통해서 30%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만 딱 각인 인식됐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공인데. 그럼 그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평생 업계에서. 나머지 분들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주식 이야기 해야겠죠? 여러분. 주식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미래는 알 수 없는데. 응?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2550에 선을 그어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지수 기준 수렴 자리는 적중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 이미 여러분들 제 방송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은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요번에 2350도 적중했고, 아이고. 2350에서 적중했고, 100포인트 단위로 끊어라. 2450. 여기서 원전주, 전력주 사면 되고, 여기서 방산, 그 다음에 조선, 바이오, 코스닥 바이오 대표주. 그죠? 그리고 2550. 여기서 이제 건설기기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현금 만들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공개방송, 일요일 날 할 때마다 자세하게 알려드렸고, 우리나라의 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수렴자리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 벌었었는지. 그죠? 지금 기억해야 될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2550 여기서 튀면은 2630이요. 그러면 한 2600 좀 넘어가면 2620이나 2630을 생각하면 되겠죠. 쉽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했잖아요. 2550에서 2630 여기서 튀면 알겠죠? 튄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튄다라는 거를. 간단해요. 방산주, 조선주, 방산주, 조선주,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 솔림이 나오거나, 알겠어요? 바이오, 솔림이 나오거나, 방산주, 조선주, 여기 얘네들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주도주를 유지를 하면서, 바이오에 솔림이 나오거나, 또는 반도체 있죠? 반도체 동조화가 나오면, 이건 2630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2350에서 좀 가지고 있거나 남아있는 물량들은 저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죠. 쉽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550에서 만약에 밀리면 어디까지 열어놓으면 돼요? 2470선까지 열어놓으면 돼요. 알려줬어요?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 일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아마 그 수요일 날인가? 그죠? 그때 할 거예요. 그때 근거는 들으시고 80포인트로 끊어요. 80포인트. 어렵지 않죠? 이렇게 끊어요. 요 숫자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히스토리 다 풀어드릴 수 있어. 우리나라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가 550조에서 600조 정도의 12월 결산법인 수출 규모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벌어들였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저가 90조 초반이었고 많이 벌면 123조까지 벌었었어요. 그거를 퀀텀 점프했었을 때가 2015년도 7월 달과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중국계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하고 나서 실행하고 나서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770조 넘는 이 규모를 뛰어넘으면서 질적으로 좋아졌었거든. 반도체가 D램으로 벌다가 이제 낸드의 수익이 더해지면서. 이해돼요? 그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가면 확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그때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뭐 이런 흐름들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가는 급락을 했었고, 그때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무너지면서 자동차의 빈자를 걔네들이 메꿨지. 그래서 반도체 쏠림, 전체 이익이 40%를 차지했었거든. 그런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에 밸류를 환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긋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그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자, 그러면 2550 여기서 그러면은 2470센까지 열어놓는데
이건 1차입니다. 열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똑같아.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무너져. 알겠어요?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무너져. 오케이?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무너지는데 이때는 바이오를 보면 안 돼요. 이때는 떨어질 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수출주 있죠. 수출주. 수출주가 전저점 깨는 주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열어놔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전저점을 깬다든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등이 전저점을 깬다든가, 현대자동차가 전저점을 깬다든가, 무너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도주의 사고 뭉치가 나타나면 2470. 주도주의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하면 뭐예요? 2630까지 1차로 열어놓는다. 끝. 알겠죠? 자, 그 다음 지식을 좀 이야기하게. 지식. 여러분들 지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게. 지식. 공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환율 1410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 환율 봐봐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이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470원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화 강세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달러 급하게 사지 마시고 여행 가시더라도 천천히 사라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제가 확고하게 얘기했어요. 여행 가시는 분들 달러 급하게 사지 마라. 원화 약세, 원화 강세다 이제. 왜? 80년 동안에 그죠? 이 돈이 반응하는 게 달라졌다. 미국 국채 수익률 뭐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여태까지 금융 위기가 나오거나 전 세계적인 어떤 위험 사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미국 채권 쪽으로 쏠렸는데 이게 80년 만에 바뀌었다. 신뢰를 깬 거다.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게 뭐 중국 쪽에서 채권을 매각한다는 이슈도 루머도 좀 돌았었고 물론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줄인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가 3.86%에서 4.4% 넘어갔다는 얘기는 미국 채권 가격을 이제 안 믿겠다라고 반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박스권이나 어느 정도 상승장 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시장이 급락할 때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요동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거 뭐예요? 달러 안 믿겠다. 달러에 대한 프리미엄 안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원화 약세와 관련된 거는 2022년도 2월 말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환율은 1180원대 그 당시 있었거든. 이거 제가 다 기억해요. 여러분 1180원대에서 쭉 가서 요번에 1500원 근접까지 갔었던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죠. 요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금리는 제로금리, 미국 제로금리였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제로금리보다 훨씬 더 높았잖아요. 100베이스 포인트 정도는 높았었다고. 그런데 역전됐죠. 미국 금리보다는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더 낮아지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 트럼프는 적자를 싫어하는데요. 달러 안으로 가져와. 로컬. 전 세계를 뿌린 게 아니라 로컬.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었던 뭐 헤지 펀드가 됐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돈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 환율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엔화도 그렇고 엔고는 지금 사요나라 됐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이제 엔고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위안화도 그렇고 중국, 유로화도 그렇고 즉 달러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온 거예요. 달러의 다시 이야기할게요. 근본적인 변화가 나온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나온 거예요. 2022년도 2월 말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뭐야? 원화 강세. 원화 약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세게 하면 안 돼. 원화 약세는 여러분 수출주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주는 계속 서포터의 역할로 있어야 된다. 원화 강세, 원화 약세 기간 동안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환경으로 시장이 굳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다 돼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그래서 금융주들이 내수주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증권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대체 거래소가 생겨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원래 반도체 상상 대장이었는데 오늘 빼면 거의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횡보하다 올라오고 또 없는데 또 빠지고 있고. 자, 현대자동차 수출주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수출주들이 이전과 같은 여력이 안 낸다고. 현대차, 기아, 그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한번 보세요. 삼성, SDI.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조선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또 가? 또 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가? 또 가.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계속 가죠. 근데 니들만 가냐? 나도 같이 가자. 원전주 BHI. 그죠? 그 다음에 전력주. 나 이제 그만 소외받을래. 그래, 너희도 이제 올라올 때 됐다 해서 이제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이나 이런 애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 환율의 근본적인 변화 요인, 즉 달러 선호 현상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그동안 달러를 선호하면서 이 수혜를 받았던 수출주들이 이제는 전면에서 완전히 후면으로 굳어지는 일들이 그죠? 한 번 더 생겨버린 거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들은 계속 뭘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서포트로 봐야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사살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분 남았네요. 세워봅시다. 자, 조선주 있습니다. HD, 현대, 중공업, 하나오션, 그죠? 삼성중공 아직 추세가 다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유자 입장이지만 만약에 HD, 현대, 중공업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키높이를 누리셔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중공업이 죽으면 조선주는 비중 이제 더 좀 내려놓고 수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쪽 가시면 되는 거고. 얘가 길잡이가 될 겁니다. 자,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는 하나에어로스. 얘가 대장이죠. 이게 다음 주에 전고점을 넘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면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이쪽도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에어로스가 슈팅 나온 척하다 고점 돌파하다가 장대음봉 확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런 식의 개보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위쪽으로 계속 뚫고 가는지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나머지 주식들 매도 여부, 홀딩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쪽은 이미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이야기해드렸던 게 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원전주 살 거 없으면 이거 사라고 했죠. HD 현대건설기계. 지금 69,100원인데 얘랑 묶어서 볼 수 있는 거 HD 현대 인프. HD 현대인프, 그 다음에 전진건설로봇. 요 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쪽을 추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주 가운데서는 누가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거냐면 LS 일렉이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죽을 때까지는 전력주는 계속 키높이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순환매가. 얘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을 죽여놔야 된다고. 그 전까지는 유럽 쪽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상장과 관련된 이런 악재 요인들을 이런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돈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위쪽이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력주 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 상승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보고서 나머지 전력주를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진정이나 이런 주식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바이오.
자, 바이오는 ABL 바이오가 대장이에요. 그죠? ABL 바이오가 대장인데, 자, 이번 주에 펩토론하고 인벤티지랩 이런 주식들이 움직였잖아요. 대장이잖아요. 비만, 그 다음에 BBB 셔틀, 뇌, 질환. 이제 위탁 쪽 판을 키울 것이냐. 1라인1리가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까지 임상 3상 성공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그 전에 이 간격을 잘 텄던 삼성바이오로직스였겠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 주에 11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ST팜 요거 사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먼저 선수 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이 주도주 흐름들을 주경주급에서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면 대여급들이 삼바가 딱 나와서 셀트론이라든지 유한양의 거래대금을 터지든지 아니면 위탁이라는 파일을 키워서 바이오에 대한 쏠림을 만들면 조선 방산주의 바이오 쪽에 자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으로 열리는 거죠. 이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2470을 또 대비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중요한 기업들과 포인트 제시했으니까 잘 참고해서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